이 한옥은 절대 당신들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서울 북촌, 100년 된 한옥 대청마루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70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문화재단이라는 기관에 한옥을 기부한다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가족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의부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석 달간의 긴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 우연히 들어버린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석 달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북촌에 자리한 한옥에서 박순자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복을 만드는 디자이너로 일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복을 만들며 순담제라는 브랜드를 키웠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가끔 한복 스케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한옥은 순자가 젊었을 때 첫 번째 남편과 함께 산 곳이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전통 한옥이었죠. 기와 지붕과 대청마루가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10년 전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순자보다 5살 어렸고 성격이 온화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의붓 며느리도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중학생인 의붓 손자도 귀여웠습니다. 모두 한옥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해가 뜨는 것을 보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작업실에서 한복 스케치를 하곤 했죠.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순자는 작업실에서 한복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부사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문화재청에서 연락 왔대. 의붓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그럼 이 집이 정말 문화재가 되는 거야? 의부사들이 흥분한 듯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식으로 지정된대. 그럼 이 집값이 45억은 된다더라.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재 지정 이야기는 석 달 전에 들었지만 가족들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45억이라니. 대박이네. 의부사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쉿. 작게 말해. 어머니 들으면 안 돼. 며느리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까? 건강하시니까 1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의부사들이 답답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뭐? 어머니는 멀쩡하신데 무슨 병원? 병원에서 치매라고 진단을 받게 하는 거야.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치매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상이잖아. 깜빡거리는 것도 없고. 의부사들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돼.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 이렇게 말이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할까? 당연하지. 요즘 의사들은 가족 말을 제일 믿거든. 우리가 일관성 있게 말하면 의사도 의심 안 해.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니요. 그것도 1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럼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의부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견인이 되는 거야. 후견인이 뭔지 알아? 치매 환자는 스스로 판단을 못하니까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거지. 그럼 이 집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 가능하지. 엄마 친구가 작년에 시어머니 그렇게 해서 집 받았대. 아무 문제 없었어.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만 받으면 돼? 어머니 다른 재산도 있잖아. 의부사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다 받아야지. 어머니가 가진 한복 브랜드 있잖아. 순담제. 그거 지금도 1년에 15억씩 벌어들인대. 내가 그거 물려받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한복 브랜드까지? 그럼 우리 완전 대박이네. 의부사들도 신이 났습니다. 맞아. 그리고 어머니 예금도 3억 정도 있대. 다 합치면 50억은 넘겠지. 와. 그럼 우리 아들 유학도 보내고 난 외제차도 바꾸고. 의부사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어디 모시는데? 요양병원. 내가 벌써 알아봤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데가 있더라. 어머니 연금이 320만 원 나오니까 충분하지. 연금으로 요양병원비를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면 되겠네. 의부사들이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어차피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오래 못 사실 거야. 거기 환경이 좋지 않거든. 며느리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래 못 산다니요. 그럼 자기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아버지도 동의하실까? 의부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 아버지는 내가 이미 설득했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고개 끄덕이시더라.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의부사들을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돈도 보태줬습니다. 손자 학원비도 다 대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자기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고 요양병원에 가두려 한다니요. 그것도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나약함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대청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100년 된 한옥의 기와 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을 저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70살이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순자도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일찍 주무세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나왔어. 순자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오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속이 뒤틀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건강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벌써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만족한 듯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옥의 기와 지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15년 전에 순자와 절연했었습니다. 순자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지은이는 크게 반대했었죠.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는 거예요.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은이는 미국으로 떠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가 도와줄까요? 15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지은이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지은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말입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부사들과 며느리, 손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어젯밤 들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산책하기 좋겠어.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의부사들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외출했습니다. 손자는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복 스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순자와 지금의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순자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한복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순자가 만든 한복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순자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한복은 정말 아름답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순자를 잘 챙겼습니다. 순자도 남편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1년 후 남편이 청혼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순자는 딸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당시 30살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어. 엄마도 이제 외롭지 않게 살고 싶구나.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재혼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인생이 있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내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너희도 불편하잖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재혼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빠를 배신하는 거예요. 지은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은아, 이해해줘. 순자가 애원했습니다. 이해 못해요. 엄마가 그 남자 때문에 아빠를 잃는 거잖아요. 지은이는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은이는 순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남편 일 때문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순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의부사들도 착했습니다. 며느리도 친절했습니다. 손자도 귀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의부사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순자는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손자 학원비도 다 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태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의부사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순자는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순자가 사는 한옥이 100년이 넘었으니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한옥을 오랫동안 잘 보존해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문화재가 된대.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한옥 주변을 살피더니 사진도 찍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도 봤습니다. 의부사들도 달라졌습니다. 순자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예금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의부사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의부사들은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순자가 만든 한복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순담제 브랜드는 지금도 돈을 버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운영하고 있어. 1년에 15억 정도 버는 것 같더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15억이요? 대단하시네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가족인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의부사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석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구나.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업실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딸 지은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딸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라면 도와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요? 순자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지은이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나이가 많아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은이의 이메일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지은이의 소식을 듣곤 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15년 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타이핑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오랜만이지. 15년 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지금 엄마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도와줄 수 있니?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순자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답장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앞으로 의부사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지은이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급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마다 대청마루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한복 스케치를 했습니다. 의부사들 가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순자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편안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병원?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기로 했잖아요. 며느리가 상기시켰습니다. 아, 그랬나. 깜빡했네. 순자는 일부러 잊은 척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와 의부사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요. 역시 병원 가봐야겠어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남편까지 한패였다는 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의붓 며느리와 남편 그리고 순자는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한의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자 한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며느리와 한의사가 친한 듯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모시고 오셨네요. 한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의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한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멀쩡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깜빡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한의사가 또 물었습니다. 전혀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의사가 순자를 봤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도 재고 맥도 짚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한의사가 물었습니다. 수요일이요. 순자가 정확히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한의사가 또 물었습니다. 순자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틀림없이 답했습니다. 한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정상이세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한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이상하셨는데. 며느리가 억지로 우겼습니다. 가족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건강하십니다. 한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한의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순자에게도 들렸습니다. 여보, 다른 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야겠어. 정신과 병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끝까지 순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와 남편의 대화도 다 녹음되었습니다. 순자는 녹음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신과 병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붓 손자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 거야?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며느리가 손자를 나무랐습니다. 궁금한데. 우리 언제 이사가? 손자가 또 물었습니다. 곧. 조금만 기다려. 며느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자까지도 자기를 내쫓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다른 병원 가보실래요?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또 병원?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신건강의학과예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요즘 어르신들은 다들 검사 받으신대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지은이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메일을 보지 못한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오, 지은아. 정말 내 목소리구나. 순자는 울컥했습니다. 엄마 이메일 받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순자가 털어놨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지은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부사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자기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듣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지은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바로 한국 가겠습니다.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은이가 약속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딸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미국에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의부사들은 회사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외출했습니다. 손자는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은 동창회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순자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복도도 정리했습니다. 청소기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붓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서류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심코 서류를 봤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제목이었습니다. 한복 브랜드 순담제 인수 계획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계획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순자 씨로부터 브랜드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두 번째, 브랜드 운영권을 넘겨받아 직접 한복 사업을 한다. 세 번째, 연간 15억 매출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한다.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니요.
순자는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북촌 한옥 처분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법 하나,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빨리 판다. 예상 가격 40억 원. 방법 둘, 문화재 지정 후에 판다. 예상 가격 45억 원. 방법 셋, 한옥을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 운영한다. 월 수입 1,000만 원 예상. 순자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미 한옥을 처분할 방법까지 다 계획해 놨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환자 후견인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절차 하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한다. 절차 둘, 법원에 후견인 신청서를 낸다. 절차 셋,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환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절차 넷, 환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마지막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합법이니 걱정하지 말 것.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요양병원 비교표였습니다. 가람 요양병원 월 200만 원, 시설 보통. 소망 요양병원 월 230만 원, 시설 좋음. 평안 요양병원 월 180만 원, 시설 나쁨.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일 싼 곳으로 하자. 어차피 오래 안 계실 거니까.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차피 오래 안 계신다니요. 자기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애썼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층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작업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다 준비했어. 서류도 다 만들어놨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했어. 정신과로.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이야기해뒀어. 우리 편이야.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까지 미리 섭외해뒀다니요. 그래. 일단 진단서만 받으면 끝이야. 그 다음은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돼.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옥은 문화재 되기 전에 팔 거야. 그래야 세금 안 내거든. 며느리는 계속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작업실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라도 말해야 할까요? 남편은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을 알고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동창회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 며느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남편의 대답에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찬성한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도 공모자였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도 이해해줘요.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요? 나는 10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작업실에서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곧 딸 지은이가 올 것입니다.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녹음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도 녹음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녹음되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대청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아침 식사 후 순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한국문화재단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서울 종로구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순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한옥을 기부하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3층 기부 상담실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부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담실에는 4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북촌에 한옥을 갖고 있는데요. 나라에 기부하고 싶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한옥을 기부하신다고요? 어느 한옥인가요? 직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촌 가회동에 있어요. 100년 넘은 한옥이에요.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 한옥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집을 기부하고 싶어요. 순자가 확실히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직원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릅니다. 제 명의 집이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명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좀 복잡해요.
직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먼저 집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 기부 서류를 작성하시고요.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순자가 급한 듯 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직원이 답했습니다. 한 달이요. 더 빨리는 안 되나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급하신 일이 있으세요?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좀 급해요.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특별 절차를 밟으면 2주 안에 가능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순자가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집을 기부하시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해 드릴 수 있거든요. 직원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집을 기부해도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네. 관리인으로 지정해 드리면 평생 그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직원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집은 나라에 기부하고 자기는 계속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문화재단을 나온 순자는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작은 한복 가게였습니다. 순담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만든 한복 브랜드였습니다. 지금은 제자 3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들 모여 있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자 3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4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순자에게 10년 넘게 한복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순담제를 물려주고 싶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은퇴하고 싶어. 너희들이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어.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순담제는 선생님 거잖아요. 제자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브랜드 이름도 계속 쓰고 가게도 너희들 것이야. 순자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받아도 되나요? 제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들이 제일 열심히 했잖아. 내 맘 같아서는 진작 물려주고 싶었어.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인사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꿈을 너희들이 이어주니까. 순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게를 나온 순자는 세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변호사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부사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듣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중요해요. 녹음한 것 있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순자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증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확신했습니다. 정말요?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문화재단에 기부하신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럼 누구도 그 집을 가져갈 수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 6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순자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오래 나가 계셨네요. 피곤하시겠어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빤히 봤습니다.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욕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의부사들과 남편,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업실에서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오늘 많은 일을 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오늘 한 일들을 지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감탄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제가 가서 더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였습니다. 엄마, 저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벌써 왔어?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지금 입국 수속 중이에요. 1시간 후에 만날 수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카페로 올게요. 거기서 만나요. 지은이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금 나갈게. 순자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야. 할 이야기가 많아. 순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갔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5살의 지은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어. 정말 미안해, 지은아.
순자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엄마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지은이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실수했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은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은아. 순자는 딸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재단에 간 것, 한복가게에 간 것, 변호사를 만난 것을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지은이가 칭찬했습니다. 엄마도 할 수 있더라.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계획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병원 가자고 해. 정신과 병원.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어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미국에서 법 공부를 더 했어요. 지금은 국제 변호사예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됐구나.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은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노트북으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녹음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이걸로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집을 문화재단에 기부하신 것도 완벽해요. 이제 아무도 그 집을 가져갈 수 없어요. 지은이가 확신했습니다.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이 병원 가자고 할 거야. 그때 모든 걸 말할 거야. 순자가 계획을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 자리에 함께 갈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함께 있어주면 엄마가 힘이 날 것 같아.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것도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어. 매일 내 생각했어. 순자도 고백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엄마.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한옥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순자는 지은이에게 한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부사들 가족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기가 엄마가 사는 한옥이야. 순자가 멀리서 한옥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엄마가 여기서 사셨구나. 지은이가 감탄했습니다. 응. 내가 어렸을 때도 여기서 살았었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한복 입고 놀았던 게. 지은이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지은이가 순자를 안아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지은이와 헤어졌습니다. 지은이는 호텔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계속 연락해요. 지은이가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넌 호텔에서 푹 쉬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늦으셨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며느리가 떠보듯 물었습니다. 멀쩡해. 순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며느리가 확인했습니다. 알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도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업실에서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 월요일이야.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곧 지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꼭 함께 갈게요. 힘내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순자는 달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고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월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순자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기억하시죠? 며느리가 확인했습니다. 알아.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할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안 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왜요?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야기하자. 대청마루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의부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다들 모여.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일어서서 대청마루로 걸어갔습니다. 의부사들과 며느리,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손자는 학교에 가서 없었습니다. 대청마루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대청마루를 비쳤습니다. 한옥의 기와 지붕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며느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봐. 순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연락 왔대. 그럼 이 집이 정말 문화재가 되는 거야? 의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흥. 다음 달이면 정식으로 지정된대. 그럼 이 집값이 45억은 된다더라. 이건 석 달 전 밤의 대화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까? 의부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뭐? 어머니는 멀쩡하신데 무슨 병원? 병원에서 치매라고 진단을 받게 하는 거야. 며느리와 의부사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의부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들을 거 있어. 순자는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제일 싼 곳으로 하자. 어차피 오래 안 계실 거니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놀란 척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순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말한 것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기부 승인서였습니다. 이 한옥은 이미 나라에 기부했어.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니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의부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혼자. 며느리도 화를 냈습니다. 내 명의니까 내 권리지. 너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순자는 침착했습니다. 그 순간 한옥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 씨의 딸 민지은입니다. 지은이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딸이요? 의부사들이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의 친딸입니다. 국제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지은이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일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녹음 파일과 서류들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부사들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순자는 냉정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10년 동안 당신 가족을 내 가족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사인하세요. 순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복 브랜드 순담제는 이미 제자들에게 물려줬어. 너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순자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떻게냐고.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한국문화재단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박순자님, 최종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제 한옥은 정식으로 나라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한옥의 관리인으로 평생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확인시켜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가 인사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후 순자는 의부사들 가족을 봤습니다. 오늘 안으로 집을 나가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낼 때는 내가 어디로 갈지 생각했어?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부사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의부사들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남편도 함께 떠났습니다. 한옥 대문을 나서면서 남편이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순자 씨. 남편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한옥에는 순자와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이가 순자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엄마는 이제 자유예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옥의 기와 지붕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옥의 마당에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100년 된 기와 지붕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대청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3달 전 한옥은 정식으로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판을 달아줬습니다. 100년 한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옥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옥에서 한복 문화 강좌를 열었습니다.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한복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한복 입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전통 찻자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순자는 한옥을 안내했습니다. 전통차를 대접했습니다. 모두들 한옥이 아름답다고 감탄했습니다. 순자는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순자는 반가웠습니다. 지은이는 6달 전에 서울의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이제 엄마와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순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좋아. 바쁘게 지내고 있어. 순자가 웃었습니다. 강좌는 잘 되고 있어요? 응. 이번 주에 새로 등록한 사람이 10명이나 돼.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은이가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그나저나 순담제는 잘 되고 있대?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새 가게도 냈다던데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쁘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복 브랜드 순담제는 제자 3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익의 일부를 순자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한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응, 좋아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소식 들으셨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주변에서 가끔 들어. 순자가 답했습니다. 의부사들은 남편과 절연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힘드시진 않아요? 지은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평온해. 순자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당한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은이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손녀였습니다. 10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15년 동안 지은이와 떨어져 살면서 순자는 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6달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주말마다 한옥에 놀러 왔습니다. 순자는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떡 만들까?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가 신나했습니다. 세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서연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떡을 다 빚고 나서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막 찐 송편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순자도 행복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순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70살의 인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된 한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눴습니다. 순자는 그 한옥의 주인이자 관리인이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한옥을 비쳤습니다. 기와 지붕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딸과 손녀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70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습니다. 한옥의 추녀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70살 박순자였습니다. 100년 된 한옥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누며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한옥과 함께 매일 새로운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한옥 대청마루에는 전통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15년 만에 돌아온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